반갑습니다. 저는 부경대학교 국제유학부 이용정입니다. 작년에 정년퇴직하여 현재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오늘 이용정 TV 첫 방송입니다.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면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1인 TV가 많은데 왜 또 새로운 1인 TV를 하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저는 시사 이슈의 중심 인물이나 전문가들을 불러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 대신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나 토론을 잘하는 것이 이용정 저의 장점입니다. 오늘 방송 제목은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입니다. 정치학 전공인 제가 학생들에게 행복학도 가르치게 된 계기는 아마도 하버드 대학의 탈 벤샤르 교수에게서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행복학과 긍정심리학을 가르치고 있는 탈 벤샤르 교수는 한때는 하버드 대학생의 약 20%의 멘토였다고 합니다. 탈 벤샤르는 그의 저서 해피어 한국어판 서문에서 해피니스라는 하지 않고 해피어라는 책을 썼어요. 해피어, 좀 더 행복한. 한국어판 서문에서 한국의 독자들에게 얘기하기를 행복하게 많은 중심 사상들이 고대 아시아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한국 등 아시아인들에게는 행복하기 새로울 것이 없다. 탈 벤샤르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동양인이 물질적인 서양인보다 행복하기에 있어서 유리하다는 주장입니다. 행복하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긍정의 힘입니다. 긍정 마인드입니다. 신라의 원효대사는 661년 의상과 함께 당나라 유학길에 당항성에 이르러 어느 무덤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자다가 갈증을 심하게 느껴서 깜깜한 동굴 속에서 주변을 더듬다가 물을 발견했고 그 물을 아주 달콤하게 마시고 갈증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 지난밤에 자기가 마신 물이 해골 바가지에 고여있던 물이었습니다. 당나라의 많은 무덤들이 동굴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무액하고 구역질하면서 원인은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먹기에 달렸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원효는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에서 공부를 해갖고 유명한 학자가 됐죠. 스님이면 유명 학자가 됐고 오히려 당나라에서 많은 제자들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 유적들이 절이나 유적들이 경남 일대에 많죠. 이 이야기가 일체유심조, 불교의 일체유심조의 한 예입니다. 일체유심조는 모든 것을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먹기 나름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중요합니다. 긍정의 힘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버를 보니까 타이틀을 긍정의 힘이라고 했더라고요. 긍정의 힘이 중요합니다. 행복은 정답이 없다고 합니다. 절대적인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정답은 있습니다. 본인의 정답을 어떻게 행복하게 만드냐가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 행복 자체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행복을 찾지 말고 행복을 만들어라 라고 합니다. 심지어 억지로 웃더라도 그것이 웃음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육체적인 행복도 정신적인 행복을 줍니다. 부경대 정문 경로편에 조상영 웃음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방송을 하면서 조상영 씨 이름이 생각이 나갖고 웃음연구소를 쳐봤어요, 인터넷에. 그랬더니 전국에 걸쳐 웃음연구소가 무지 많더라고요. 우리가 억지로 웃더라도 그것이 행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한 생활의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그것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열정을 갖고 꿈과 이상을 갖는 삶입니다. 인생입니다. 꿈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물질주의적 사고입니다. 특히 한국인은 행복을 물질적 풍요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아마도
1960년대 이후에 압축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압축 고속 성장을 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하고 잘 살게 됐죠. 그때 뭐 잘 살 수 있다, 빨리빨리 이런 것이 우선 배고픈 것을 벗어나기 위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연중에 우리 머릿속에 물질적인 사상,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상이 뿌리 박힌 것이죠. 우리가 정신문화보다는 물질 문명에 치우쳐 있는 것을 역전시켜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정신적인 그런 것이 행복에서 중요합니다. 정신적이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용적의 행복론은 그런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경제적인 거, 먹고 사는 거, 그다음에 정치적인 거 이런 것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제 행복론입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돈 버는 것, 경제 그리고 정치를 완전히 무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잘못이 아니고 행복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돈 버는 것을 탑 프라이어리티, 넘버 1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로 두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 가난한 것이 자랑은 아니죠. 그렇죠? 또한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봉사가 행복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 돈과 시간을 남에게 쓰느냐 하겠지만 그 돈보다 더 큰 행복감과 만족감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부와 봉사란 남을 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입니다. 기부천사로 알려진 차인표에게 왜 나이 드시고 힘드신 어르신들에게 봉사를 권유하냐고 물으니까 봉사를 하시면 행복해지니까 봉사를 하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부산에서 교수하는 동안 부산 진역 노숙자 급식 봉사와 이기대 바닥 청소를 될 수 있으면 자주 하려고 했었습니다. 부산 진역 노숙자 급식 봉사는 일요일 10시부터 2시까지 합니다. 뭐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면 더 일찍 나오시죠. 근데 사실 노숙자들도 있지만 부산 진역이 부산 동구인데 거기 그 동네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사십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분들이 많이 급식 봉사를 우리가 하고 급식을 받으러 오십니다. 봉사하는 분은 한 100명,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한 300명 됩니다. 근데 그것이 명절 때는 더 많이 오십니다. 근데 특식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봉사할 수 있는 사람 적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별히 가실 분은 뭐 추석 연휴나 설 연휴에 일요일 날 점심 때 가보십시오. 미국에서 유학할 때 사회심리학 수업에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행복은 개인의 출세뿐만 아니라 공동체, 커뮤니티의 기여, 컨트리뷰션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행복이라는 것이 개인의 출세, 개인이 어떤 진급을 한다든가 돈을 많이 번다든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해 커뮤니티, 공동체에 자기가 컨트리뷰션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헌금을 한다든가 또 아니면 봉사단체, 사회단체 자기의 시간과 돈을 컨트리뷰션 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미국이 발전하고 있는 동력이었던 것이 아닌가. 미국이 많은 나쁜 점, 단점이 있지만 이런 봉사정신, 봉사가 행복이다, 기부가 행복이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정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먹고 사는 거, 정치, 잘된 정치, 올바른 정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정신적인 것이 더 중요하겠지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SES랄까, 소셜 에코노믹 스테이터스란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어느 정도 수입을 갖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정치 경제적인 요소가 무시할 수는 없다. 정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다 비판하죠. 물론 비판하고 국회의원을 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에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정치란 함께 더불어 사는 기술이나 희소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라는 데피니션, 정의되듯이 원래 공익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정치인을 비판하고 국회의원을 욕하고 좋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무관심은 안 됩니다. 정치를 무시하면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거나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교육 문제를 얘기하고 뭐 environment, 환경 문제를 얘기하도 결국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 전공이 정치학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정치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신적인 행복을 추구해야 되지만 우리가 물질적인 경제, 정치 이런 거를 무시할 수는 없다. 행복학은 긍정심리학으로 시작하여 소위 문사철,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의 열풍과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우선 긍정 마인드로 시작합니다. 긍정 마인드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긍정 심리학을 넘어 종교를 포함한 철학의 단계, 삶과 죽음, 그리고 영혼의 의미를 아는 단계로 나아가야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혼이 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해봐야겠습니다. 영혼, 어떤 사람이 나쁘다. 저 사람이 인간도 아니다. 그럼 이 영혼이 상실된 사람일 수 있겠죠. 저는 행복학 수업 마지막에 타인의 삶이라는 독일 영화를 추천합니다. 독일 통일 이전 독일의 정보원인 주인공이 타인의 삶을 감시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되찾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이 영화는 참 잘 만들어진 영화예요. 타인의 삶이라는 영화 여러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진 해에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랐고 그때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카데미 미국의 영화계에서도 이 독일 영화 타인의 삶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외국 영화는 외국어 영화상 후보에만 오르지만 이거는 작품상 후보에 올랐죠. 그리고 또 요새 영화의 대세인 반전, 그것이 잘 보여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불교의 경전인 법구경에 행복하려면 행복하고자 마음먹어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행복하려면 행복하고자 마음먹어라.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